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혈압 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혈압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3명 중 1명꼴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고혈압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걸 모르는 분들이 35%나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고혈압에 대해서 어부터 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심장은 1분에 약 60번에서 100번 정도 뛰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때 혈액이 혈관 벽을 밀어내는 압력, 이게 바로 혈압이에요.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표현되는데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밀어낼 때의 압력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120에 80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 혈압은 얼마일까요? 화면에 나오는 표를 한번 볼게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120에서 129 사이면 주의 혈압, 130에서 139 사이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140에 90 이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혈압 1기에 진입하는 거고요. 160에 100 이상이면 고혈압 2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고혈압 전 단계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혈관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인데요.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95%를 차지합니다. 명확한 원인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전입니다. 부모님이 고혈압이시면 자녀도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두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비만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1에서 2mmHg씩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짠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 찌개, 김치 이런 거 드시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5에서 8mmHg 정도 낮춰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주범이죠. 일곱 번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럼 2차성 고혈압은 뭘까요? 이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에요.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신장 질환, 내분비 질환, 수면 무호흡증 또는 특정 약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혈압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기가 바로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혈압이 엄청 높아지면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코피가 나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혈압이 이미 상당히 높아진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심각합니다. 고혈압은 전신의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특히 심장, 뇌, 신장, 눈 이 네 곳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심장 쪽을 먼저 보면요. 고혈압 때문에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걸 좌심실 비대라고 하는데요.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혈관벽에 손상이 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발전하는 거죠.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뇌 쪽은 어떨까요? 뇌졸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가 바로 뇌졸중이에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건데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뇌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신장도 문제가 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인데 고혈압 때문에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만성 심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도 안전하지 않아요.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하니까 정말 무섭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혈압만 잘 관리해도 이 모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혈압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가장 기본은 혈압 측정입니다. 근데 혈압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워요. 긴장하면 올라가고 편안하면 내려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이 있고요. 집에서 본인이 재는 가정 혈압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 혈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혈압을 정확하게 재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셔야 합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시고요.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켜야 해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분 간격으로 23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후, 아침 식사나 약 먹기 전에 재시고요.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재시면 됩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정확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집에 하나씩 구비해 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혈압 측정 외에도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전해질,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봅니다.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안저 검사로 눈 혈관 상태도 체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고혈압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염식이에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소금으로 치면 오지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3500mg 이상이에요. 거의 2배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면이나 찌개 국물을 남기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김치나 젓갈 같은 절임류도 줄이시고요. 외식할 때는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해서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도 나트륨이 엄청 많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드세요. 이걸 DASH 식단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관리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1kg만 줄여도 혈압이 1에서 2mmHg 떨어져요.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술도 줄이셔야 해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게 좋고요. 근력 운동도 주 23회 정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만 해도 혈압이 5에서 8mmHg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 한 알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계속 높게 유지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네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고혈압 약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뇨제입니다. 소변으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부작용으로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통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타 차단제입니다. 심박수를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줘요. 부작용으로는 피로감이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요. 암로디핀 같은 약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발목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ACE 억제제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의 생성을 막아요.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다음 약으로 바꿉니다. 다섯 번째, ARB입니다. ACE 억제제와 비슷하지만 작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약이 여기 속합니다. 요즘은 이 약들을 23가지 조합한 복합제를 많이 사용해요.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복약 수능도도 높아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철저히 개선하면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고혈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저염 식습관을 들이시고 금연하시고 술은 적당히 드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20대에서 40대는 2년에 한 번, 40대 이상은 매년, 고위험군은 더 자주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목표 혈압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일반 성인은 140에 90 미만,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면 130에 80 미만이 목표입니다. 꾸준히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 측정한 혈압을 기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혈압 관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가는 마라톤이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소금 섭취 줄이고 하루 30분 걷고 집에서 혈압 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